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논리로 푸는 영어 잉글로직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글의 구조에 대해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글의 구조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의 배울 구조는요, 서사 구조와 이중 구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짧게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사라고 부르는 글의 구조인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요, 그냥 흐름으로서 진행되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기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을 쓸 수도 있겠죠. 이른바 얘기하는 대서사시, 에픽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러한 대서사시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어쨌고 그 다음에 어쨌고 그 다음에 어쨌고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써주는 글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이러한 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식에는 사건의 흐름, 사건의 진행을 중심으로 쓰는 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어 지문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글을 쓰는 글은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감정 문제, 혹은 지친 구분 문제, 혹은 예전에 유명인 누가 어릴 때 어디서 태어나서 몇 살 때 어디서 교육을 받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죽었다 하는 그런 내용 일치적 글, 이런 글들이 보통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글을 쓰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구조에서 우리가 그런 글에서 구조를 우리가 배움으로써 무언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수업할 흐름으로 진행하는 글, 즉 서사에서는 뭐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자? 바로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는 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사건의 흐름에 대한 글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느냐? 말 그대로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로 쭉 연결되는 글입니다. 즉, 첫 번째 원인이 A라는 결과를 낳고 이것이 다시 원인이 돼서 B라는 결과를 낳고 이것이 다시 원인이 돼서 C라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이 이른바 얘기하는 흐름으로 진행하는 글들의 특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왼쪽에도 상당히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최초의 원인이 있고 이것들이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쭉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뭘로써 드러나는 거? 최종적 결과로서 드러나는 거. 이것이 바로 흐름으로 진행되는 글의 모든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선생님이 써놨죠. 시간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글은 굳이 구조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두 번째, 사건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글은 뭐가 중심이라고요? 인과관계가 중심이다.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인지 이걸 알아보는 것이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글들은 어디에서 자주 나온다? 이른바 주제 얘기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순서나 문장 삽입 문제에서 종종 출제되는 문제 형태니까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글들이 주제나 요지, 주장, 제목 문제에 나왔을 경우에 항상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셔야 된다? 최초의 원인하고 최종적 결과만이 중요하다. 중간 과정은 그닥 의미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최초의 원인이 최종적 결과를 낳았어요? 혹은 최종적 결과에 미치는 최초의 원인, 이런 식으로 글을 전개시키면요, 주제나 제목, 주장, 요지에 해당하는 답안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글들의 전형적인 어떠한 예문 하나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네요. 그죠? 기네요. 자, 그런데 이 글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요, 맨 처음에 뭐라는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 빙하기가 came to an end about 30,000 years ago. 대략 한 13,000년 전에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글의 최초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요, 뭐다? 그렇죠. 최초 원인은 빙하기가 종식되었다, 즉 끝났다. 이게 이 글의 최초 원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했다고요? 따뜻하고 좀 더 습한 기후가 만연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어쨌고 저쨌고 엄청나게 얘기가 많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흐름에 해당하는 걸 대충 한번 밑줄을 그어보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구제.
총 7개의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중간에 나오는 글들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한 글이다? 가장 최종적인 결과가 중요한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최종적 결과는 어디에 있다? 바로 여기에 있겠죠. 자, this may have triggered. 이것이 아마도 유발시켰을 겁니다. 뭐를요? The process of domestication of certain plants and animals. 특정한 어떤 식물들을 재배하거나 혹은 동물들을 길들이는, 가축화하는 것을 유발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에서 최종 결과에 해당하는 것은요. 최종 결과에 해당하는 것은 뭐 식물의 재배라든가 혹은 동물의 가축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글 전체의 주제를 잡을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최초의 원인과 최종 결과를 연결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 글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빙하기의 종식이 식물의 재배라든지 가축화에 미친 영향, 이렇게 글을 연결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많이 나오는 글의 형태는 아니에요. 많이 나오는 글의 형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글들의 주제를 잡으실 때 가끔씩 혼동을 유발하더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거 기억하지 말게요. 가장 맨 처음의 원인이 어떤 결과를 내었느냐, 이것만 우리가 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제 말 이해가시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구조는요, 이거는 글의 기본 구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글을 이해하기 위한 구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얘기한 구조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일반적 개념이 맨 처음에 등장하면서 바뀌지 않는 구조, 이른바 얘기하는 연역 구조. 두 번째, 구체적 사례로 시작을 해서 뒤에 일반적 개념이 등장하는 구조, 이른바 귀납 구조. 세 번째, 일반적 개념이 문장 처음에 등장하면서 중간에서 반전을 일으키는 구조, 이른바 얘기하는 변증 구조. 네 번째, 문제적 상황을 처음에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조, 문제 해결적 구조.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흐름에 따른 글, 즉 서사적 구조, 이렇게 5가지가 글의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설명적 구조라는 것도 있긴 한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되게 까다롭고 이제 수업을 한다고 해서 크게 이해력이 증진되는 그런 어떤 구조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글 전체가 나오는 경향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다른 구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번에 봐요. 이중구조는 그럼 어떤 것이다? 이거는 하나의 기본형은 아니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하나의 기본형은 아니고요. 어떤 내용이냐니까 한번 여기에서 선생님이 직접 글을 쓰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선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 개념에서부터 구체적 사례로 넘어가는 글이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어떤 글이라고요? 네, 우리가 이름 붙여서 부르기에 연역적 구조다라는 이름을 붙이는 그런 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다른 구조가 있다는 거죠. 혹은 일반적 개념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그게 다른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중구조입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반적 개념을 여기에서 끌고 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현재 환경 문제는 인간이 유발한 것이다 라는 일반적 개념을 썼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구체적 사례는 말 그대로 일반적 개념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구체적 사례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일반적 개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 사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17세기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서 현재 환경 문제는 인간이 유발했다라고들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혹은 인간이 유발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밑에서는 뜬금없이 과거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시작한다면
이 글과 이 글은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글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뒤에서 구체론 자체에서, 구체적인 사례 자체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20세기에 생태학이 발전하면서 뭐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확장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글 전체에서 이 however 이후에 있는 이 문장이 맨 처음에 얘기한 일반적 개념하고 같은 의미를 가져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구체적 사례가 이른바 얘기하는 자,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일반 개념과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반전 있는 글에선 뭐가 중요한 내용이다? 네, 반전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구체적 사례에서는 글의 핵심 논점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네,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아래에 있는 글이 뭐하고 똑같아진다? 네, 일반 개념, 즉 이 글의 핵심 개념과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연역적인 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구체적 사례에서 반전이 있는 변증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이중적 구조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않고 계신다면 여기에 있는 however가 뭐에 대한 반증이다? 맨이 얘기한 일반 개념에 대한 반전이다 라고 오해를 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에서 빈칸 문제를 풀 경우에는 보통 위에 있는 일반 개념에서 빈칸이 나오기 쉬운데, 그럼 이 개념들을 어디에서 받아들이셔야 된다? 위에 있는 여기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전 구조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어떻게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반전이 있는 구조에서 같은 경우에는 however 뒤에 있는 문장이 만약에 맨 처음에 얘기한 일반 개념과 똑같다면 이건 틀림없이 이중구조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내용이 이 내용과 다르다, 정반대다, 그러면 이 내용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일반적 개념에 대한 반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중구조의 개념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반전이 있는 구조를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적 구조를 이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럼 문제 해결적 구조에선 글의 핵심 내용이 뭐였다고요? 네, 해결책이었죠. 그러면 문제 해결적 구조에선 해결책이 뭐하고 똑같은 얘기가 된다? 메뉴에 얘기한 일반적 개념과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당연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뒤바뀐 형태로 구체적 사례가 먼저 제시되고 일반적 개념이 나중에 제시되는 그런 형태도 있을 겁니다. 이른바 얘기하는 귀납이었죠. 그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개념에 등장하는 사례는 이 위에서 얘기한 구체적 사례에서의 이 개념이나 아니면 문제 해결책 혹은 실험 같은 경우에는 실험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는 곳, 거기에서 바로 이것과 똑같은 개념이 나온다라는 걸 바로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이중구조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녀석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 글을 보시면요, 맨 처음에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The intangible nature of services, 이러한 서비스에 잘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특징들은요, forces consumers, 소비자들이 to depend heavily on experience qualities, 어떠한 경험의 질에 과도하게 의존하도록 만든답니다. 뭐에서의? In the final evaluation of services, 서비스의 최종 단계에서의 그러한 경험의 질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어감으로서 볼 거, 과도하게라는 표현이 있죠. 과도하게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근본적으로 이 얘기는 긍정이다, 부정이다? 네, 부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부정이 맨 처음 등장했어요. 그럼 문제 해결로 이 글이 나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해결책이 제시되진 않습니다.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글 맨 처음에서 얘기한 이것이 핵심 개념, 그리고 이 뒤에는 구체적 사례 혹은 how, why 이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글이다, 이렇게 보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계속 나가 봅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therefore가 나오죠. 그러므로 A high risk remains. 엄청나게 높은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뭐와 관련해서요? Associated with the purchase of services. 서비스의 구매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높은 위험이 남아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 뭐에 대한 얘기? 서비스에 대한 얘기죠. 자, 서비스의 특징은 뭐라고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intangible nature.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어떠한 특징들이 있더라. 혹은 평가하기 힘든 특징들이 있더라. 자, 그래서 서비스는요, 평가하기 힘들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위험이 많다라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 글 전체의 핵심적 개념이었으면은 뒤에 for example 보이시죠? 그럼 저기서부터는 이 글에 예시가 들어가는 건데, 예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반적인 개념의 하위 개념이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예시는 지금 이 개념을 똑바로 정확히 보여줘야만 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볼게요. Consumers who want to purchase an automobile. 자동차를 구매하길 원하는 소비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예시에서 갑자기 누구 얘기가 나왔다고요? 자동차 구매 고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요, 이 자동차라는 것이 과연 서비스와 같은 관념이냐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서비스는 우리가 무형적으로 형태 없이 받는 걸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자동차라는 거는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얘기하는 뭐에 가깝다? 상품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여기에 드러난 예시가 위에서 얘기한 일반적 개념의 하위관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자, 자동차 구매 고객은요, will test drive the car. 그 차량을요, 시험 주행해 볼 수도 있고, 뭘 해볼 수도 있고, 뭘 해볼 수도 있고, 뭘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얘들은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서비스와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가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On the other hand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on the other hand 같은 경우에는 반전을 만들어내는 연결어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 나오는 on the other hand가 맨 처음에 나오는 일반론과 같은 얘기냐, 일반적 개념과 같은 얘기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 개념과 다른 얘기냐, 이 내용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 개념과 이 내용, 즉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르다면 우리가 앞에서 읽은 이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걸 테니까요. 그런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만약 같은 내용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일반적 개념 반전으로 들어가는 이중구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반면에 Consumers who rent cars, 차량을 빌리는 사람은 cannot evaluate their purchases, 그들의 구매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 사람은 아까 전하고 다르다라는 건데요. 이번에는 어떠한 사람요? 자동차를 렌트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렌트하는 사람은 차량을 그냥 빌리는 거니까 이번에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서비스를 구매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개념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평가하기 힘들다라는 개념하고 똑같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일반적 개념으로서 나온 얘기와 지금 나오는 반전의 부분이 사실상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위에서 얘기한 자동차 구매 고객에 대한 얘기가 일반적 개념, 그리고 자동차를 렌트하는 사람의 얘기가 반전의 구조를 취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일반적 핵심 관념과 구체적 사례라는 글 구조 속에서 그 안에서 일반적 개념과 반전을 통한 글로써 넘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위에 그래서 빈칸이 있다면 어디를 보시라고요? 네,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on the other hand부터 들어가는 이 글을 보시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글에서 마찬가지로 빈칸이 나왔을 때 이 내용은 뭐하고 똑같은 얘기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을 일으켜서 on the other hand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글은 여기하고 정반대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중구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상당히 짧게 수업이 끝났는데요. 자, 오늘까지 해서 구조에 대한 수업은 다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수업을 듣기에 앞서 가지고 배워놔야 될 것, 혹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에 대한 수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요, 본격적인 문제풀이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가장 어려워하면서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형태가 빈칸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몇 타임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길고 복잡하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빈칸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뭐 순서, 뭐 이런 순으로 해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떤 식으로 푸는지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앞에 나온 내용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수업을 몇 회, 한 6회 정도 진행을 했죠. 그동안에 들어간 얘기들은 기본론에 대한 거고, 이 기본적인 개념들이 흐트러질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되신다면요, 뭐 문제에도 한번 많이 적용시켜 보시고, 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